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 하정동 주민들을 미디어로 만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한꾼의 마을 리그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골목길 주차 문제와 상무지구 금요노점 분쟁 사태, 사춘기 청소년들의 목소리, 한꾼의 마을 영상 미디어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이웃 간 실랑이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을 민심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애란 기자입니다. 넘쳐나는 차들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퇴근 시간엔 골목을 몇 바퀴나 빙빙 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골목의 몇몇 사람들의 집 앞에 고깔이나 타이어로 공간을 막아두기도 합니다. 잔뜩 예민해져 있는 주민들은 작은 차 소리에도 밖으로 뛰쳐나와 고주자 우선 주차를 내세우며 다짜고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주차 공간을 이해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워둔 가로주차, 세로주차,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이중주차, 통행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골목을 꽉 채워버린 얌체주차, 또 연락처 없이 주차하는 경우와 가게 앞 주차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차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서로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성 하정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세대별로 주차 차량에 따른 주차 부담금을 거출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차량은 폐차를 시키거나 이동 주차를 했었고요. 놀이터에다가 주차 타워를 건설할 그럴 계획도 현재 갖고 저희들이 주차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광주 서초등학교입니다. 시간대별 주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주차를 하지 않기로 주민들이 약속하고 그 공간에 사방놀이와 팔자놀이 등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분명 해결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나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마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차선 잘 지키기, 이중 주차 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두기, 운전자의 연락처 적어두기, 주차 가능 시간 알려두기 등 사소한 배려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윤혜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무 금요시장 이전과 폐쇄 여부를 놓고 노점 상인들과 인근 주민, 광주 서구청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갈등의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경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상무금요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상무금요시장 이전 문제로 노점상과 주민, 행정기관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점상 대표와 주민상가 대표 서구청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차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노점상과 상가 대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시민공으로 넘어간다고 말도 안 했어요. 안 했었는데 신문이나 모든 매스컴에 나올 때 뭐라 했어요? 넘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나왔죠. 우리는 절대 합의한 사실이 없어요. 한편 서구청은 노점이 시민공원으로 이전 시 공원을 중심으로 풍물시장을 조성할 계획과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주민상가 대표는 노점 전면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무지구에 이 비싼 부동산들을 내놔도 나가질 않습니다. 다 금요일 때문에 한 달에 세금을 100만 원씩 내서 이 피해보는 상가에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법을 보고 지금 이 불법을 철수시키라고 민원을 넣어도 이게 해결을 못 해주는데 이게 무슨 법치국가예요. 엄청 우리도 화가 나요. 노점상은 일구간 세림빌딩 앞쪽에 상가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구청 제시안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쪽 분들이 이리 오시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잘 지켜주셨으면 해요. 또한 매주 금요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금요시장 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민공원 주위로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무지구 하면 딱 생각날 수 있는 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더 유입하는 데는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양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불편함보다는 한 군데서 보고 이렇게 도로는 좀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같이 아이들도 이용하기 편하게 시민공원이 더 넓고 좋더라고요. 외국의 경우 대만은 타이베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영세민에게 노점을 허락하고 일본은 노점에게 적정한 수준의 영업세를 받는 등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단속만 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한 입장을 살피지 않는다면 노점상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한꾼의 마을 뉴스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보도에 송정아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쯤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나 불만과 같은 심리적 상태, 반항과 일탈 행위를 흔히 중2병이라고 말합니다. 병이라고 불릴 만큼 중2병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엄마가 어질렀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학생들도 부모만큼이나 중2병에 대해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을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은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중2병을 병이다라는 의견과 병이 아니다라는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공감하였을까요? 중2병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2가 되면은 반항하고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중2병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2병은 그저 사춘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막 웃다가 갑자기 욱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니까 저는 중2병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중2병이라는 병의 의미가 사실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병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보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2병은 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니가 중학생 2학년인데 맨날 짜증내서요. 중2병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2병은 사회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낸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를 가지고 중2병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1388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게 중2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중2병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야 하며 소통의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꾼의 마을에서는 행복 실천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감탄사 섞인 칭찬해주기. 오, 우리 집이 이렇게 깔끔해졌지? 우리 유섭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거야? 네. 이야, 최고! 대박! 두 번째,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이거 서로 하는 게임이야? 네. 그렇구나. 세 번째, 마음을 담아 꽉 안아주기. 나한테 잘 갔다. 이 작은 행복 실천 프로젝트는 우리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행복해진 중2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한꾼의 마을 뉴스 송정화였습니다. 한꾼의 마을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영상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박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영상 미디어를 배우는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농성동과 화정동을 경계로 한 작은 골목이 자리 잡은 이곳은 전문 교육기관이 아닌 마을 공동체
한꾼의 마을입니다. 평소에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배우는 저희도 즐거웠고 정말 보람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마을 현안 가운데 골목길 주차 문제와 청소년 문제, 그리고 철거와 존치로 극단적 갈등을 빚고 있는 금요시장 노점 분쟁을 다뤘습니다. 한꾼의 마을의 영상 미디어 교육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애초 계획은 1차 수뢰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급 영상 교육이었지만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또다시 기초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교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해 주시고 모든 과정에 솔선수범 해주시는 거 이제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고 감사한 생각 많이 느꼈고요. 저도 한꾼의 한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더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움의 단계이고 미약하지만 우리 한꾼의 마을이 광주 지역의 마을 미디어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와는 달리 해결할 문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공간이 없어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책상 등을 짓기도 부족하고 매우 비좁습니다. 교육 인원이 조금만 많아도 문제지만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가 충분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좀 더 넉넉한 공간이 있었다면 주민 여러분과 좀 더 편하게 공동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마을 미디어가 어색하고 사람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어서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다면 한 해를 지나오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마을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훨씬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2017 주민 참여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가 없어 위험한 찻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휴지를 주어야만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힘겹습니다. 빈집과 빈 상가도 많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마을의 현안들이 마을 활동가들의 본질적인 노력과 미디어가 결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꾼의 마을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박형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소식은 한꾼의 마을 영상 미디어 교육을 마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뉴스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를 핑계로 또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영상 제작에 겁을 내시는데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